그 48시간이 여러분이 직면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기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약 사건의 골든타임이네요. 골든타임. 48시간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변호사,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요. 정말 마약 수사할 때 세 가지의 체포되는 방법과 그와 파생되는 여러 가지 수사 기법 말씀드렸는데 아직 안 보신 분 있으신 거 아니죠? 안 보신 분은요. 위의 영상 반드시 보시고 요 다음 영상 봐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체포된 다음에 구속 절차도 남아있고요. 재판 절차도 남아있고요. 이 이후의 이야기에 대해서 직접 수사하고 재판해본 경험이 있는 배한진 변호사님한테 그 이후의 절차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체포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 예, 그 여러분들이 이제 수사기관에 체포가 되면 가까운 경찰서나 아니면 검찰청에 인치가 됩니다. 이제 끌고 온다는 얘기죠.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내에 수사기관에서는 여러분들을 조사를 하고 혐의 입증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수사 활동을 하죠. 단시간 내에. 그래서 이 정도면 혐의가 됐다라고 하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것이고 아니면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 다 인정하고 하는데 이 사람은 증거인멸 염려도 없고 수사기관에서 나오라 그러면 잘 나올 것 같다. 도망할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석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시게 되면서 어쨌든 자백을 하실지 부인을 하실지 그걸 결정하게 되시잖아요. 수사 초기의 진술에 따라 가지고 48시간 내에 여러분의 혐의를 입증 못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이게 나한테 유리한 상황인가? 수사기관한테 유리한 상황인가는 그거는 사실 변호인 아니면 답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48시간이 여러분이 직면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기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약 사건의 골든타임이네요. 골든타임. 48시간이. 네.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 마약 사건의 특징이요. 경찰이 48시간 내에 이제 영장을 신청하면 마약 전담 검사가 영장을 검토해서 법원에다 청구할지 아닐지를 결정할 때 검사님께서는 전화로 이제 면담하잖아요. 피의자한테 그렇죠. 혐의 네.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뭐 도망의 우려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실질 심사를 거치는데 그런 부분도 일반인들 입장에서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48시간 내에 이 사람은 죄를 범한 게 맞다라고 판단이 들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24시간 내에 영장 실질 심사라는 게 잡힙니다. 정확히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하는데 판사님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도 만약에 변호사가 대동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48시간 내에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대해서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 판사님한테 어떻게 설득을 해야지 내가 그나마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이 또 가능한 것이죠. 이 구속영장 실질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또 선택할 수 있는 두 번째 기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계속 부인하다가도 영장 실질심사 앞두고 관련 증거를 봤을 때 차라리 자백을 하고 자백을 하기 때문에 도망의 우려가 없으니까 석방시켜달라고 얘기하는 게 유리하다 생각하면 그쪽 방향으로 그렇죠. 변론을 하게 네. 되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자세한 영상은 요거 참조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좀 참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변호사님 구속이 됐어요.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판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구속이 되게 되면 구속 수사로 이제 넘어선 거죠. 그렇게 되면 경찰에서는 10일, 그다음에 검찰에서는 최장 20일까지 여러분들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 그러니까 대부분 뭐 조사가 이루어지겠죠. 그다음에 압수수색이 미비했으면 추가로 압수수색이 실시될 수가 있고 휴대폰 포렌식이나 모바일 감정 같은 경우에는 구속 기간 내에 그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마약 관련 범행과 관련인지 아닌지를 또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포렌식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모발에서 이게 양성인지 음성인지 확인도 못했는데 감정 결과로 입증 가능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부인할지 자백할지 그걸 결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속 단계에서도 여러분의 혐의 사실을 축소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 더 확정하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증거 판단이 결국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부분이 많습니다. 네. 저도 이제 재판 단계 때 마약 사건 특히 특징이 추송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뒤늦게 날 국가수 결과나 아니면 이제 포렌식한 결과를 뒤늦게 추송돼서 재판 단계 때 추가 증거로 내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재판 단계 때는 그럼 어떤 부분을 또 유의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제가 무죄받은 사건을 말씀드리면 편할 것 같아요. 구속 단계에서 그 모바일 감정 결과는 잘 도착을 안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일단 이 사람이 투약했다고 자백을 하니까 일단은 기소해버립니다. 저도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근데 아니 웬걸? 그 모발에서 음성이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소변 감정 기간으로 이제 우리가 마약 투약을 입증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10일로 보고 있는데 모발에서 음성이 나오니까 10일 이전에 그런 투약에 대해서는 증거가 딱히 없는 겁니다. 자백 말고는. 그래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마약 사건에서는 그 증거관계 검토가 기소 단계에서 100%는 안 됐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수사기관의 허점, 마약 전문 변호사만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전문성 있는 변호사가 잘 검토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마약 사건은 재판 단계 때 공소장 변경이 수시로 일어나요. 제가 그래서 마약 사건 싫어했어요, 재판할 때. 아니 자꾸 바뀌고 모발 검정 결과 오면은 또 몇 날 투약한 건 빼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범죄 수익 추징을 하려고 딱 특정해놨다가 그 금액도 계속 바뀌잖아요, 재판 단계 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재판 단계 때도 마약 사건은 변호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배 변호사님이 그런 부분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제가 한 2가지 정도 의문점이 들었어요, 변호사님. 마약 사건은 그러면 원칙적으로 아니 거의 뭐 100% 다 구속 수사가 되는 건가요? 100%는 당연히 아닙니다. 뭐 호기심에 이렇게 투약하거나 이런 분들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이루어지지만 이 마약 사범에서 구속할지 안 할지는 이 사람이 혹시 풀어졌을 때 계속 투약을 할까? 이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마약 사범들은 출석을 잘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 풀어졌을 때 집도 없고 뭐 한데 이거 오겠어? 이런 생각이 들면 또 구속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도망의 우려가 없다는 걸 잘 탄핵시켜줘야 영장이 아예 신청도 안 된다든지 아니면 영장 신청해더라도 검사한테 기각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럼 언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뭐 체포 때부터? 아니면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체포 때부터 선임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체포되면 여러분들은 휴대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선임 절차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가족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셔가지고 변호사를 좀 알아봐달라 이렇게 하시면 수사기관에서는 그 정도 시간은 충분히 기다려줍니다. 저도 검사 때 그랬고. 저도 마약 사건 수행을 변호사로서 해보고 선고 사례도 만들어 봤는데요. 피의자분들이 검거되기 전에 좀 느낌으로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할 때 오시는데 변호사님 저 연락이 올 것 같다. 변호사님 명함 주시면 제 가족들한테 좀 주고 싶다라고 해서 명함 드리고 1, 2주 이내에 가족들한테 전화 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같이 투약한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예상이 되니까요. 아마 그때부터 조금 빠르게 변호사님이랑 상담해보고 방향을 정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번 영상 유용하셨죠? 정말 체포가 끝이 아니죠, 여러분? 그 허용된 48시간 내에 마약 사건의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만나면 사건에 대한 향방과 처벌 결과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고 저도 마약 사건 재판하면서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오늘 영상 많이 유용하셨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영상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